자, 스마트폰이 두뇌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뇌 크기를 줄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걸 봤을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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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느낌 받은 적은 없잖아요. 뭘 작아져, 작아지게 머리 계속 커지던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크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 두뇌의 기능. 여기 써 있죠. 감각,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어디가 하는 거예요? 두뇌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움직이도록 누가 명령하고 있어? 제가 지금 팔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뇌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뇌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 당연히 뇌에서 하는 거죠. 판단, 주의력을 기울이는 거, 통제하는 거, 사회적 기술, 이 모든 게 두뇌가 하는 일이죠. 근데 두뇌가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이해하려면 뇌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뇌에 대해서 조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찾아와서 엄마 우리 뱃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뱃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해줄 얘기가 많이 있죠. 뱃속에는 말이야 위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뭐 얘기할 수 있죠. 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엄마 두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뇌 속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뇌 속에 있는 거 별로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두뇌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 만약에 두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네 단어를 끄집어내면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뇌를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2시간 동안 두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도 이 네 단어가 안 나오면 사실 두뇌를 잘 모르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단어가 딱 떠올라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두뇌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게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5살짜리 아들이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시는데 나도 한번 빨아보게 주세요 그러면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물고 있던 담배를 줄까요? 왜 안 주죠? 쫄라대는데? 스마트폰은 쫄라대면 바로 주잖아. 그래서 담배를 왜 못 주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 담배 연기가 코와 입으로 흡입에 들어가면 뱃속에서 혈액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이 담배 니코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뱃속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어떤 아빠도 쫄라댄다고 담배를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재웁니다. 자장 아무리 재우는데도 앉아. 할 수 없다. 소주를 찾아서 한 컵 따라. 설탕을 진하게 섞어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는 달달하니까 꿀꺽꿀 마시고는 취해서 바로 골아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 역시 아이를 재울 땐 소주가 최고야 이러면서 애 재울 때마다 소주 찾는 엄마가 옆집에 산다면 여러분 그 엄마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하겠죠. 신고. 왜? 알기 때문이에요. 그 알코올 성분이 잠을 재우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혈액을 타고 혈관과 이 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잠을 재우기 위해서 술을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강의 현장에서 만나보면 소장님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폰 나쁜 건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스마트폰 나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술과 담배는 나쁜 걸 알기 때문에 줘서도 안 되고 줄 수도 없고 주면은 신고하겠다. 단호해. 근데 스마트폰은 나쁜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맥락을 볼까요? 맥락. 술과 담배 어디에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어디에? 몸, 바디. 스마트폰 어디에 나쁘다는 거예요? 두뇌, 브레인. 그러면 몸은 신고의 세례도 지켜내야 되고 두뇌는 어쩔 수 없어 망가져도 그런 건가요? 오히려 꼭 지켜야 되면 어디를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뇌,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우리가 두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건 알겠는데 이 말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뭘 하시냐는 거예요. 두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 자, 이게 바로 뉴런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좀 덥네요. 제가 옷 좀 벗겠습니다. 기온이 확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추워서 껴입고 왔더니 더워요. 대구는 좀 덥네. 서울서 출발할 때는 추웠는데. 자, 이게 뉴런이라는 건데 꼭 나무처럼 생겼죠? 그죠? 비슷하죠? 나무랑. 그래서 딱 나무 모양의 뉴런이 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뉴런이 몇 개가 있냐? 무려 1000억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네. 1000억 개는 엄청 많은 거예요. 1000억 개 나무가 뇌 속에 있으려면 이 나무의 실제 크기는 엄청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작으냐? 1mm를 1000번 자른 크기. 자, 1mm를 1000번을 더 잘라놨다고 해보세요.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공기처럼. 공기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옛날에는 뇌를 아무리 해부해도 뇌에 나무가 심겨진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작아서. 이거 발견된 거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골지라는 사람이 과학자인데 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뇌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전자현미경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데 손을 잘못 움직여가지고 옆에 있는 시약이 쭉 있었는데 약병을 건드려서 약병 물이 쏟아진 거예요. 약물이 뇌에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하는 뇌가 오염이 된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거든요. 실수를 하고 다시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약물이 저 뉴런만 염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염색된 게 있는 거 거기에. 그래서 발견된 게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 골지라는 사람은 1906년에 저 뉴런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실수로 노벨상 받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실수해도 부모님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이거 언제 만들어지냐? 엄마 뱃속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발가락 10개씩 있죠? 맞아요? 궁금하시면 한번 세보시든가. 이 발가락 10개 바로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발가락을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개 발가락 언제까지 쓰실까요? 죽을 때까지 쓰세요. 혹시 사시면서 발가락이 더 필요한 분 계신가요? 그런 것처럼 바로 뱃속 3개월이 되면 아기 뱃속에서 저 뉴런들이 하나, 둘, 넷, 8개 세포 분열로 심겨져서 1000억 개가 다 그때 만들어져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쓰고 있고 죽을 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살면서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런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뱃속에 있는 장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뱃속에 장기들 있죠. 위장 왜 있어요? 소화시켜야 되니까. 심장 왜 있어요? 산소를 공급해 펌프질 해야 되니까. 다 필요해서 있는 것처럼 두뇌에도 두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장기들이 있는데 그게 뉴런이고 그게 1000억 개나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뉴런은요 색깔을 보는 뉴런이에요. 색깔을 구별하는 뉴런.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이렇게 색깔로 보는 것은 거기 그 뉴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장이 있어 소화시키듯이. 강아지는 이런 나무가 강아지 뇌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 눈을 빼서 강아지에다가 넣어놔도 강아지가 색깔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색을 보는 것은 바로 뉴런이 하기 때문에. 어떤 뉴런은요 움직이는 것만 보는 뉴런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움직이는 걸 보는 뉴런이 고장이 나면 마치 위장이 고장나면 소화 못 시키듯이 움직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보여.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구나. 근데 여러분이 동시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다 투명인간이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야.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나타나면 다시 이제 여러분이 여기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뉴런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특별한 뉴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우리 뇌에는 사람의 얼굴만 인식하는 뉴런들이 별도로 존재해요. 엄마 얼굴만 찾는 뉴런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3개월 된 아기에게 풍선을 불어서 풍선에다 눈, 코, 입을 그려서 딱 보여주고 주면 아기들이 딱 집중을 해요. 엄마다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풍선을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쪽을 딱 보여주면 아기들이 바로 딴짓을 해요. 상관없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만 살피는 뉴런이 존재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이미 10개월 된 아기가 이제 그 통째 눈동자가 어디를 보는지를 촬영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촬영 장치를 해놓고 엄마가 밖에서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아기가 어디를 쳐다보는지를 동체 촬영을 해봤더니 아기들이요 엄마 쪽을 딱 향해서 엄마의 눈, 코, 입만 계속 스캔하는 거예요. 엄마의 헤어스타일, 복장, 양말 뭐 신으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엄마의 눈, 코, 입만 봐요. 근데 밖에서 엄마가 들어오면서 엄마가 화를 내면서 들어와, 짜증을 내면서 들어와,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와. 그러면 아기 입장에서 볼 때 밖에서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몰라요? 아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아기는 어떻게 두뇌가 해석할까요? 저 얼굴, 엄마의 불편한 얼굴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 두뇌가 자기 중심성 두뇌라고 해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만 두뇌가 살아남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가 인상 쓰고 있으면, 화가 나 있으면 나 때문이니까 어때요? 막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생긴 불안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아이 뇌 속에 1000억 개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 중에는 엄마 미소 스캔 장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기들은 항상 엄마 얼굴을, 눈, 코, 입을 스캔해. 엄마가 지금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지, 기특하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화가 나 있는지를 항상 스캔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나를 향해서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아이는 두려울까요?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여러분을 본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빵긋빵긋 웃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은 아,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플보다 더 나쁜 건 무플이라고 그러죠. 무플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악플보다 나쁜 게 무플이에요. 아기 입장에서 볼 때 차라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성질을 냈으면 좋겠어. 차라리 성질을 내. 아예 쳐다도 안 봐. 이건 더 나쁜 거예요. 무관심.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동네 아는 아줌마가 나타난 거예요. 반갑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나를 쌩까고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기분 어때요 그때? 기분 더럽잖아요. 우리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미소로 반응할, 엄마는 반드시 나를 보면 웃을 것이라는 뉴런이 있어서 그걸 기대하면서 미소로 반응하려고 하는데 아예 날 쳐다도 안 보고 있어. 그러면 아이는 더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뇌가.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우리가 스마트폰 보느라고 엄마가 날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엄마도 봤어요. 젖을 물려놓고, 애기 젖을 물려놓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젖 빨면서 어디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젖 빨면서 어디 보고 있을까요? 엄마 얼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 젖맛이 단데 날 쳐다도 안 보고 있으면 젖맛이 얼마나 쓰겠어요. 아기가 젖을 빨긴 빨지만 살기 위해서 속으로는 그럴 거야. 괜히 태어났구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엄마가 스마트폰 실컷 보고 행복하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거절감을 계속해서 느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집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는 치워놓고 항상 아이에게 미소로 반응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000억 개 나무들은 1000억 가지 일을 하는 장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뉴런들은 노래를 하는 뉴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를 잘한다는 말은 1000억 개 뉴런 중에서 노래하는 뉴런들이 특별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림을 좋아한다, 그림을 잘 그린단 말은 1000억 개 뉴런 중에서 그림 그리는 뉴런들이 특별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이 아이에게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우리 애는 K-팝 스타 만들어야 되는데 K-팝 스타 만들어야지, 노래하는 나무야, 커져라 그런다고 해서 그 나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무를 심은 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무를 심지 않았으니까 어떤 나무가 특별하게 심겨졌는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핵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관찰해 보니까 아이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해. 노래를 너무 잘해. 노래할 때 너무 즐거운 표정을 줘. 그러면 깨닫는 거. 아, 우리 애는 내 뱃속 3개월, 8개월 때에 1000억 나무가 심겨질 때 노래하는 나무가 특별하게 심겨져서 태어났구나. 이걸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노래할 때마다 엄마가 더 좋아해주고 더 기뻐해주면 아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는 어떻게 할까? 더 신나서 노래를 하려고 하겠죠. 관찰해보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 그러지 깨닫는 거. 아, 우리 애는 내 뱃속 3개월 8개월 때 그림 그리는 나무가 특별하게 만들어졌구나. 이걸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 박수치고 이걸 하라는 거야.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하고요. 애가 노래를 하고 있으면 못마땅한 표정이 일단 나와.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거든. 야, 노래가 밥 먹여주냐? 그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빨리 학습지나 제대로 풀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가 못 이룬 꿈, 자기가 못 이룬 욕망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의 못 이룬 꿈은 여러분이나 잘 이루고 사세요, 제발. 애를 괴롭히지 말고. 보세요. 어떤 엄마가 돌아볼 때 자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공부에 좀 신경을 써서 국영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과외도 붙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나한테 조금만 그때 신경 써 내가 좀 국영수 그때 조금만 더 잘했었으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이렇게 후회가 있는 엄마가 있다고 해보세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키워가면서 공부에 관한 한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요? 내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싶겠죠? 내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다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엄마들은 뭐라고 착각하냐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욕망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질문을 받았어요. 이분은 60세고 대학 교수인데 질문을 받은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시더니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해주시는 분이었대. 단 당신이 원하는 것만. 자기한테 물어본 적은 없대. 네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물어본 적은 없대. 그런데 다 해주셨대.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학교까지 시골에 살다가 고등학교로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떠났는데 고등학교를 서울로 오면서 부모를 떠나서 유학을 가는 그 첫날, 부모를 떠나서 서울로 이사 오는 그 첫날이 자기 인생 행복의 첫날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 어머니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딸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요? 얼마나 서운하겠어. 나는 모든 걸 다 부어줬는데 나를 떠나는 것부터 행복이 시작됐다 그러면 난 뭐야 도대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욕망으로부터 온 것인지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공부에 아쉬움이 있는 부모님들 제발 부탁하는데 100세 시대에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제발 좀 하세요. 왜 애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자기 아쉬움을 애한테 자꾸 쏟아붓냐고. 내가 해. 내가 아쉬우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1000억 개 나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1000억 개 나무 안에 그의 재능과 잠재력이 반영돼서 태어나는데 나는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부모는 관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모는 관찰자다. 항상 우리는 관찰자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뭘 하면서 기뻐하는지를 늘 관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는 이런 나무들이 특별하게 만들어져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요.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져서 태어난다는 말은 이 1000억 개 나무가 만들어질 때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무가 심겨지는 아이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모양으로 나무가 심겨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는 비교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옆집만 갔다 오면 이걸 하거든요. 옆집만 갔다 오면 그 집에는 지금 뭐 하던데, 뭐까지 받았다던데, 뭐 받아왔다던데, 어디 갔다던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감히 옆집 아이랑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독특하고 그 아이만의 존귀한 데스티니를 이루도록 1000억 개 나무가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태어났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사실을 엄마 아빠가 잊지 않도록,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아이 몸에 아예 표식이 됐어요. 표식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눈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을 마주치죠. 그죠? 아이랑 눈을 마주치게 되잖아. 막 눈을 피해가면서 키우는 분 계세요. 나 니랑 눈 안 맞추면 이런 분 안 계시잖아. 보면 눈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눈의 표시가 있는 거야. 눈동자에 보면 홍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홍채 똑같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랑 눈을 마주칠 때마다 한 번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지. 저 아이 눈동자에 있는 홍채가 똑같은 아이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저 아이 뇌 속에 1000억 개 뉴런, 1000억 개 나무,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심겨진 아이는 없어. 나는 이 아들 이 딸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면서 이 아들만의 존귀한 삶이 사라지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키워내는 그런 엄마 아빠가 돼야지 하고 결단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수십 번씩 결단을 해도 돌아서서 또 옆집 애를 보면 또 은근히 또 시험에 들어와요.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엄마라 아빠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한 군데 더 표시가 돼 있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만지고 잡고 접하는 것이 손이에요. 항상 손을 잡죠. 자, 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문 똑같은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아이의 손을 잡을 때마다 생각하라는. 그렇지. 이 아이의 지문이 똑같은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여기 1000억 개 나무 똑같은 모양으로 심겨진 아이는 없지. 나는 이 아들을 이 딸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면서 키워내야지. 이게 여러분 매일 부모는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매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교는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습성이 돼 있어. 습이 돼 있어. 습. 아주 습이 돼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2살, 3살, 4살 요때 기억해 보세요. 옛날을 돌아가서 아이 손을 잡고 밖을 나왔습니다. 밖을 나왔는데 우리 아이랑 비슷한 또래 아이를 데리고 온 어떤 엄마를 이제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꼭 우리가 물어본 게 있어. 그 엄마한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뭐 물어봤을까요? 몇 살이에요? 몇 개월 됐어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그거 왜 물어봤을까요? 그 비교하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비교하려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 안에 이게 여러분 깊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3살은 3살, 10살은 10살, 15, 15살, 20살, 20살. 이게 졸업이라는 게 없어요. 10살 이후로 나는 누구하고도 우리 애를 비교해 본 적이 없다? 그 존재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 레벨에서 항상 나에게 계속해서 오는 도전이에요. 내 의식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습이 돼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를 보면서 나는 왜 걔처럼 못하지? 뭐 걔 같지 않지? 여기서 걔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아이란 뜻이에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온전하게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1000억 개 뉴런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000억 개 뉴런을 가지고 태어날 때 이 1000억 개 뉴런이 다 다양하고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의 재능과 잠재력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Q 130의 나이는 120의 나이보다 우월한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뉴런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과학자들이 그 이후로 1906년 이후로 50년이 더 지나서 두뇌 안에서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50년 더 지나서 이 뉴런들이 처음에는 덤불인 줄 알았어요. 덤불. 다 뭉쳐 있는 줄 알았어요. 덤불 알죠? 덤불? 덤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덤불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나무라는 걸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틈, 공간. 이 공간이 어느 정도 공간이냐? 1mm를 100만 번 자른 공간. 1mm를 100만 번 자르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그런 미세한 공간들이 있다는 걸 1950년대가 돼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전기 통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통신을 해요. 그럼 이게 무선 통신이에요, 유선 통신이에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이게 무선 통신이에요, 유선 통신이에요? 무선 통신이란 뜻. 공간이 나무가 다 별도로 존재하니까 무선 통신이에요. 무선 통신. 덤불이면 유선 통신이겠죠. 나무라는 거. 이 통신을 하는데 일주에 100번씩 통신을 해. 똑딱하면 100번, 똑딱하면 300번. 그리고 이 통신이 붙어 있는 거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까요? 100번, 300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붙어 있는 거로 보이겠어요?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이겠어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신호를 과학자들이 시냅스라고 붙인 거예요. 시냅스는 그리스 말인데 접합, 접착, 붙어있다, 엉겨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빈 공간이 뭐가 엉겨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통신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통신하는 1000억 개 나무가 통신을 하는데 나무 하나당 수천 개에서 10,000가지 다른 뉴런과 통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하는 시냅스가 몇 개가 있냐면 우리 뇌 속에 1000조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두 분만 놀라시는데 두 분만 지금 멀쩡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후 시간에 뭐 피곤하긴 하겠지만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000조라는 숫자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것은 멘탈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여러분은 뭐 어느 쪽이에요 도대체? 1000조라는 말을 듣고도 안 놀랍다니. 여러분 1000조는 덤덤하게 들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3억씩 돈을 쓴다고. 매일 3억 원 했어. 매일 3억씩. 생각만 해도 기쁘죠? 매일 3억씩 돈을 쓰는데 10,000년 동안 써야 될 돈이야. 이제 놀라네. 이제 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만큼의 전기 신호가 우리 뇌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100만 배 확대해 봤더니요. 100만 배 확대니 전기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이 그 안에서 결합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백질 결합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떤 말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 그거 뭐더라 이러고 있단 말은 그 단어의 정보가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럼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이 단백질이 붙을랑말랑 그러고 있는 거야. 100만 분의 1mm 공간 안에서 딱 붙으면 생각나네 그러면 막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지 붙을랑말랑 결국 안 붙어 그러면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할머니들이 손자 이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손자를 보는 순간 손자 이름 부르면 되는데 입에서 손자 이름이 안 나오고 딴 손자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그런 적 우리 친구들 본 적 있어요? 내 이름 불러야 되는데 딴 이름 자꾸 나오는 경우. 벌써 엄마가 그러고 계시다고?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엄마는. 자, 이 할머니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할머니 왜? 보세요. 할머니가 60세라면 할머니 뇌 속에 있는 뉴런, 이 나무, 이거 몇 년 된 나무예요? 60년 된 나무잖아요. 여러분 집에 60년 된 가전제품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60년 된 세탁기 잘 돼야 안 돼요? 60년 된 전자레인지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손자를 보는 순간 손자 이름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손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60년 된 가전제품처럼 빨리빨리 신호처를 못해. 마음은 바쁜데 그래서 이 속에서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아들 이름도 태어나고 딴 손자 이름도 태어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1000억 개 뉴런들이 있고 1000억 개 나무 중에는 말하는데 사용되는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통신을 막 하면서 단백질들을 막 결합하고 있어서 제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제 말을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는 것은 여러분 뇌에도 같은 뉴런, 같은 시냅스가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거야. 여기 원숭이가 있다면 원숭이는 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원숭이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원숭이 두뇌에는 저나 여러분 같은 뉴런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있다 없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가 하는 모든 기능, 감정을 다루든 뭐 기억을 다루든 뭐 어떤 느낌을 갖든 뭘 보든 뭐 자전거를 타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뇌는 뉴런과 시냅스들이 생성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뇌에는 뭐가 있다? 뉴런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1000조 개 시냅스 이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잖아 소장님 여기다 1000조 개 시냅스 만드느라 고생 엄청 했어요. 막 기억나요 안 나요? 근데 이거 언제 만들었나?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자전거 타고 인간이 뭔가를 할 때마다 여기 있는 뉴런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단백질을 결합하는 걸 관찰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시냅스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시냅스 누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그쵸. 내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선택과 경험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자, 복습. 첫 번째 키워드 부모는 관찰자다. 두 번째 키워드 선택과 경험.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입에다 음식을 넣고 우물우물하다가 꿀꺽하면 어디가 움직여요? 위장이 움직이잖아. 꿀꺽하는 순간 인간이 뭔가를 하면 관련된 여기 있는 뉴런들이 서로 통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택과 경험. 오늘 끝날 때까지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게 될 거예요. 뭔가 우리가 선택과 경험하면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과학자들은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이 가소성은 가운데 숫자는 모양 만든다는 숫자예요. 미술 시간에 촬영놀이 하는 걸 조소 활동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조소. 그 숫자가 저 숫자인 거예요. 색일조 모양소에서 모양 새겨 노는 놀이가 촬영놀이잖아요. 여기 가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야. 가능하다, 되게 한다. 그러니까 가소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자, 가소성이 뭐라고요? 뭐가 그런 성질이 있다고요? 시냅스. 지금 우리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시냅스는 어떤 성질이냐? 모양 만드는 성질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아주 쉬워요. 엄마가 옆집 갔습니다. 옆집 갔더니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요. 아들 자전거 잘 탄다. 너 몇 살이니? 저 8살인데 8살짜리도 자전거를 타네. 알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해.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라는데도 자전거를 잘 타더라고. 너도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지. 그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 타는 거야? 진짜 가르쳐주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면 막 타게 되나 우리 아들?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 뭐야 이게? 그게 연습했잖아요. 연습을 하는 동안에 뇌는 뭘 만든다고요? 시냅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시냅스를 만든다고요? 자기가 한 모양 꽃대로 똑같이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가소성이. 얘가 뭐 했어?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균형 잡는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뇌 안에 안쪽 뇌 아주 안쪽에 기저핵, 바닥핵이라는 게 있어요. 기저핵이라는 게. 그 바닥핵에 균형 잡는 시냅스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막 이거 하는 동안 연습하는 동안에. 그다음에 페달을 막 밟으면 그 페달 밟는 시냅스가 여기 또 만들어져요. 핸들 움직이면 그것도 만들어져요. 브레이크 잡으면 그것도 만들어져요. 위험을 살핀다고 두리번을 곧 자기가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들이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참 하다 보니까 모양이 유지가 되네. 그럼 자전거 잘 탄다는 뜻이에요. 옆집 아이가 며칠 동안 자전거 못 탔다고 해서 오랜만에 잡으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바로 탈 수 있어요. 옆집에는. 왜 바로 타?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자전거 타기 하려면 뭘 하면 돼? 엄마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시키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냅스 만든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기 이제 두 어머님이 계신다고 해보세요. 한 분은 영어를 잘하시고 한 분 영어를 못하신다면 영어 잘하는 어머니는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을 해온 거죠. 선택과 경험을 할 때마다 두뇌를 뭐 만든다고요? 시냅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조개를 만들어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고 듣는 것은 두뇌를 바꾼다 그랬어요. 시작할 때, 그죠? 음식은 몸을 만들고 보고 듣는 것은 두뇌를 만드는데 두뇌 뭘 만든다는 뜻이에요? 뉴런 시냅스의 생성 연결을 만든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 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 아빠 주머니에서 뭘 꺼내고 있을까요? 폰. 아빠 폰만 챙겨가지고 어디로 사라져 버린대요. 그럼 아빠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는데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냐? 아들을 찾는데 사실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해? 우리 아들 뭐 하나 봤더니요.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리고 아빠들 막 또 감동을 받아요. 와, 우리 아들 잘한다. 이거 안 가르쳐주는 게임인데 이렇게 잘하다니 우리 아들 천재구나. 막 천재가 났어요. 천재가. 자, 아빠 뭘 보고 좋아하는 거야? 아들이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모습 보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40분 동안 지식이 생겼어요. 그 모든 아이들의 선택과 경험은 똑같은 모양이 어디에도 만들어진다? 천억 개 뉴런, 나무 틈에도 그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거 알게 됐잖아요. 그럼 아빠는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뇌 속에 뭐가 지어지고 있다고요?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 의미예요, 여러분. 가수성이라는 말이. 그럼 아들이 책 보고 있으면 응, 아들 책 보는구나,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뭐라 말해야 돼요?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이 축구장을 지면 공을 차겠고, 도서관을 저르면 책을 읽겠고, 오락실을 저르면 게임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맨날 TV 게임 이러고 살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 뇌는 뭘 만들고 있어요? 종합 레저타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종합 레저타운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오락이나 하다 쫑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책을 읽어, 아이들이. 책을 읽어. 책 좋아해. 그래 이제 뭐가 지어진 거예요? 도서관이 지어지죠. 근데 두뇌는요, 안 하면 두뇌가 깨달아요. 얘가 이제 더 이상 책 읽을 마음이 없나 보네. 그리고 그걸 부셔요. 왜? 안 할 거니까. 그 책을 보던 아이가 도서관 잘 전놨는데 엄마가 이제 6학년 됐다고 스마트폰 사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뭐 보다가 중학생 돼요. 앱도 많이 자꾸 들어와요. 콘텐츠도 많아져요. 그래서 종일 이제 이거 보고 있고 밤 늦게까지 이거 보고 있고 이러고 이제 고등학교 3년 보내. 그러면 이제 뇌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책 읽을 마음이 없나 보네 하고 도서관을 다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종합 레저타운을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재개발. 두뇌 재개발이 지금 너무나 많은 중고등학생 아이들 뇌 안에서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얘들이 초등학교 때는 좀 책 좀 보던 애들이야, 다 나름. 도서관 다 있던 애들이라거든요. 근데 지금 책 한 줄 안 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책을 읽을 수 있는 조건,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책 못 보는 거예요. 손에 스마트폰 들고 심심해, 책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나면 더 이상 도서관은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려요, 뇌 안에서. 그리고 이제 레저타운이 계속 하니까, 계속 오락하면 지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부셔야 돼요? 안 쓰는 걸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그래서 도서관 싹 부수는 거예요.